이 세자와 소원이 깨볶는 냄새가 온몸을 진동하는데 지가 지금 누구로 보여요? 나는 지금 누구로 보이느냐? 여자 하나 때문에 5대 공단탑을 무너뜨렸구나. 재물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겉달 속 강의, 겉강 속 다리에 숨막히는 긴장감.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가 본격적인 2막. 후편에 들어선 것 같이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강과 다리의 몸이 돌아오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느라 밀당을 하더니 이젠 가까이 있어야만 지켜줄 수 있는 운명이 되면서 로맨스는 달달함으로 반전되었죠. 또한 좌상의 만행을 밝혀줄 핵심 증거였던 짐조가 눈앞에서 허무하게 죽으면서 그의 단서는 제로 세팅이 되었고요. 또 하나의 사랑의 반전. 서로 모질게 끊어냈던 재운과 우희까지도 도피로 사랑을 지키기로 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요. 예고편을 보니 드디어 똘똘한 다리와 지니어스한 강희는 몸이 바뀌는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또한 좌상이 제2의 계사녀를 일으키려고 다리를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과연 다리일까요? 겉달 속 강희일까요? 그리고 재운의 손을 다시 잡은 우희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말 못할 좌상 한철이의 깊은 복수심, 그 정체도 정리해드릴게요. 대반전으로 시작될 다음 이야기, 예고편 미리 보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강희와 다리의 체인지는 정말 강희의 말대로 다리 대신 모진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 바뀐 것처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둘의 연기력이 정말 미쳤어요. 보통 체인지 연기는 1인 2역을 하게 되는데 다리는 3역을 소화해내더라고요. 세자빈 연월의 역까지 말이죠. 김세정의 연기력 정말 인정입니다. 강태호도 말할 것 없고요. 몸이 돌아온 후에도 후궁 첩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멀리하던 강희에게 내내 섭섭했던 다리였는데 이제 온 궁궐 안에 깨볶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밤새 쪼갈거려도 안 놔줄 거니까 너도 나 꼭 안아줘. 이 세자와 소원이 깨볶는 냄새가 온몸을 진동하는데 소원이 잉태라도 하게 된다면 산전수전 공중전, 아니 꿈속까지 공유했던 둘이라 그 로맨스는 진하고 진할 수밖에 없죠. 최고의 달달함이 기대되는데요. 더 다행인 건 드디어 체인지 비법을 알아냈나 봅니다. 물과 피가 섞일 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리의 몸이 물속에 있고 강희의 몸에서 피가 흘러 물속에서 섞일 때인 거죠. 화면에는 대하의 핏물이 그리고 겉모습 다리인 강희의 손가락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나 본데요. 그걸 대하에 함께 담그는 순간 다시 바뀌는 걸 알아냈을 것 같은데요.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는 건 겉다리, 속강이겠죠. 이젠 자유자재로 체인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가 지금 누구로 보여요? 나는 지금 누구로 보이느냐? 이 비밀을 알아내어서 더 큰 위험을 막으라는 걸까요? 바로 좌상은 다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재물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소문을 이용해 여론을 만들어내는데요. 죽은 장정왕후, 즉 재운대군의 엄마가 사통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죽어서 악기로 떠돌다가 5년 전 세자빈을 죽이고 아직도 떠돌고 있다고 장안에 소문을 냅니다. 그 악기가 아직 돌아다닌다며 공포심을 자극하는데요. 세자빈의 얼굴을 하고 그 원한을 갚으려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포와 불안에 가득 찬 민심을 달랜다는 이유로 세자빈 얼굴을 하고 있는 다리를 제물로 삼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잡혀간 다리의 눈빛, 다리가 아니고 강희의 눈빛 맞죠?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체인지가 가능하기에 위험한 순간을 강희가 직접 대응하는 전략.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어 좌상의 계략을 파헤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런 좌상에게도 약점이 있을 텐데요. 좌상은 조선을 가지겠다는 야망보다 소중한 것을 뺏어간 복수를 하겠다는 복수심으로 움직인 사람이 맞았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좌상 한철이의 정인이 장정왕후라는 사실이 지난 본방에서 살짝 비쳤는데요. 한철은 어린 시절 양반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억울하고 분노에 찬 그를 구해낸 사람은 바로 허웅영감. 지금도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하던 유일한 사람인데 이제 그의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다리도 허욱 영감이 보호하던 사람이거든요. 암튼 어린 한철을 데려다가 다 자랄 때까지 키워달라고 맡긴 곳이 장정왕후의 본가였고요. 한철을 잘 보살핀 결혼 전의 장정왕후는 그의 연모하는 정인이었죠. 하지만 궁으로 시집을 가자 한철이도 궁으로 들어갑니다. 폐비되어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좌상이 함께 있던 것으로 보니 장정왕후의 집에서 양아들로 삼고 양반의 아들 신분으로 과거를 치르고 궁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궁으로 간 누이 장정왕후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복으로 삼고 살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대왕대비에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좌상이 다리를 잡으려고 악귀의 공포를 심어준 소문?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장정왕후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설정도 좌상의 복수심이 드러난 대목인 거죠. 게다가 다리는 대왕대비가 총애하고 밀어넣은 사람이니 더욱 죽이고 싶을 텐데 여식인 우희가 비시마마가 되었기에 혼인만 올리면 세자빈이 될 목전에서 후궁으로 다리를 먼저 드리게 되었으니 제1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상은 세자에게 가장 나약한 마음, 연심을 가져서 이제 큰 약점이 되었다고 충고하죠. 좌상은 자신이 깊고 깊은 연모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으로 시작한 복수라면 더없이 잔인할 수 있다고 경험을 통해 한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연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딸 우희에게도 재운을 연모하는 마음이 아비에게 칼을 겨눌 것이라고도 충고했었습니다. 이 궁중정치의 깊은 내막엔 모두 연모의 정으로 인한 복수, 연모를 지키려는 투쟁으로 얽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수지간인 강희와 좌상 사이에도 연모의 정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있죠. 재운과 우희입니다. 좌상이 장정왕후를 깊이 연모했다면 재운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어서 내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장정왕후가 낳은 아들이니 그의 모습에서 그녀가 보이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복수를 위해서 그 마음을 접고 숨기고 있는 걸까요? 혹여 대왕대비가 의심했던 대로 사통의 누명이 어느 정도 사실 근거가 있던 터라 그 대상이 만일 좌상이었다면 재운이 그의 아들일 확률도 있을 것인데요. 이런 추측은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이 되는 것이라 드라마의 말미에서 밝혀지겠지만 은근 기대해봅니다. 재운과 우희는 마음이 아프지만 좌상에겐 그보다 큰 형벌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좌상만큼 속을 알 수 없는 딸 우희는 사실 강희에게 말한 대로 재운과 도망쳐서 살겠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조를 잡으러 갔을 때 좌상은 짐조를 관리하는 탈바가지에게 세자가 동굴로 찾아오면 모든 흔적을 없애고 세자가 짐조를 풀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장소를 세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새끼 짐조로 유인하기도 했지만 찾아오는 길을 바로 우희가 가르쳐 주었잖아요. 아버지를 무너뜨릴 방법을 주겠다면서 말이죠. 아버지 좌상과 함께 세자를 유인한 것 같은데요. 우희는 자신이 총을 쐈던 것은 미안하지만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세자에게 말했고 앞으로도 욕망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죠. 그 욕망은 재운과 도망쳐 살겠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세자빈 간택으로 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재운이 애초에 도망치자고 했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 모든 권력도 재운도 다 가지겠다며 세자에게 총을 쏜 것이잖아요. 영모 중에 영모인데 겁없이 굴었던 우희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믿고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자신의 권력 위에 두려움이 없는 여자가 도망가서 산다는 것은 세자와 타협하려는 게 아니고 좌상과 타협하기 위해 세자를 함정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5대 공든탑을 무너뜨렸구나. 여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공들인 복수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건데요. 청나라에서 짐조의 정체를 알아봐왔던 재운의 역할이 짐조가 죽으면서 허사가 되었기도 하고요.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세자 강희에 비해 자신은 복수의 마음을 접고 이 여인과 도망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운은 정말 우희를 설득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세자가 좌상을 치도록 협조할 것인지 아직 그 속을 서로 드러내지 않는 상태인데요. 매해마다 이런 긴장감이 달달한 로맨스와 함께 어우러져 러닝타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자유자재로 체인지하는 강다리의 똘똘한 전략이 치밀한 좌상을 맞서 이길 수 있을지 흥미진진한 중반으로 치닫는 이강달 본방이 아주 기대됩니다. 그럼 본방 시청하신 후에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D드랍.